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랑하고 싶은 비트코인입니다. 요즘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자랑하고 싶을 때가 항상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괜찮아질 것인가, 혹은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을 우선 살펴보면요, 지난주와 보합에 가까웠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1%를 기록 중이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뉴스는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큰 손들이 미국 채권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솔루션을 통한 탈달러화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큰 손들이 왜 미국 채권에 등을 돌릴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달러를 계속적으로 발행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것이고, 채권이 계속 발행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였는데요.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9월 B컷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기 채권 혹은 장기 채권들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효과도 있고, 지금 보면 딱 공교롭게 9월 17일이죠. 9월 FOMC 때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내린 후부터 금리가 2년, 10년, 30년이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올랐냐면 지금 한 달 동안 50bp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경제나 어떤 지표들은 선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를 내린 거는 가장 후행적인 어떤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가장 큰 미국 경제 변화가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금리가 결과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금리들이 좀 오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를 내려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에는 훨씬 좋은데, 정반대 변화가 나타나서 아직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드러켄 밀러가 미국 채권에 대한 숏 포지션 15%에서 20%의 상당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말 큰 손들이 미국 채권에 대한 의견이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점차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동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드러켄 밀러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 쉬지 않고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을 계속 올렸던 것으로 유명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미국채 숏 포지션에 내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를 할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실 굉장히 좀 파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얘기한 거는 앞으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채는 숏 포지션을 치는 게 아니라 롱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근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데 베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파장을 낳았고, 근데 아까도 이제 트럼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내다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되는데, 트럼프가 이긴다에 굉장히 많은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예측 마켓으로 유명한 폴리마켓에서 2024년 미국 대선의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63.9%가 트럼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 들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브릭스 정상회의 2024에서 암호화폐 솔루션을 통한 탈달러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동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해제를 한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22년 말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이에요. 결국에 세계화가 끝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블록화가 시작이 되면서 한쪽 블록은 미국과 서방 국가, 그리고 한쪽 블록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서 소외되는 그런 예비 패권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붙어서 한쪽 블록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면 두 블록 사이로 오갈 수 있는 돈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다녔었는데, 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최근에 정확하게 여기에 부합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우리들끼리 쓸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다, CBDC, 이런 얘기를 했고, 암호화폐 솔루션을 좀 사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우리는 탈달러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국내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내 매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브릭스 얘기는 좀 다뤄지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이 뉴스가 굉장히 화제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상당히 이제 매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더 미래가 밝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순유입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화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유입된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도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 동원님이 보시기에 이거 한번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도 약간 좀 애매한 타이밍이라고 지금 보는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최근 30일 동안 그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이 첫 번째 딥이 10월 초고, 두 번째 딥은 10월 10일 정도예요. 10월 1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승은 상당 부분 이런 미결제 약정의 어떤 파워에 좀 기인한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한번 조정이 됐었잖아요. 6만 5천 달러 선까지 잠깐 조정됐었는데, 그때 이렇게 내려갔었고, 그 뒤에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최고점 찍었다 막 얘기할 때 수준까지 이제 겨우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박을지 조금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25일 밤 12시 정도인데,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7만 달러를 넘겨주면 사실 조금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 좀 어려운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비전가이죠. 바로 마이클 이제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러지를 비트코인 은행으로 이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선포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조금 재밌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러지가 지금 사용하는 지금 투자 전략은 값싼 이자를 이제 대주들한테 주고 돈을 조달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 담보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거 계속 풍차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비전을 좀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좀 간다고 하면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매집해주는 이런 매수처가 있다는 것에 조금 든든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사는 바로 미국 정부와 관련된 지갑에서 2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이 도난당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또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이렇게 해킹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좀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보합에 이제 가까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이제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거는 베이스드 롤업입니다. 이
베이스드 롤업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레이어 2에서 정보를 잘 정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레이어 1인 이더리움에 이렇게 시퀀서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이 시퀀서 자체가 이제 중앙화 단체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바틀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자들이 이제 레이어 2에서 올라오는 거래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라. 기존의 뭐 시퀀서랑 검증자를 나누지 말고 기존의 검증자가 이제 시퀀서가 하는 일도 이제 같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롤업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GK 롤업이나 옵티미스틱 롤업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이 이제 베이스드 롤업이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베이스드 롤업이 됨에 따라서 결국 검증자들의 이제 수익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MEV 수익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그 수익은 또 다시 이제 토큰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센티먼트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레이어 2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더리움에 있던 유동성들이 이제 파편화가 이제 많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입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 금리가 또 왜 오르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동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지금 미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강달러와 고관세를 써서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캐치프레이즈고, 미국은 트럼프가 없어도 지금 혼자 잘 나가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GDP 공개됐는데 0.1% 성장 나와가지고 다들 충격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경기가 호조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얘기했었는데 뭐 그냥 노랜딩, 착륙을 안 하고 그냥 비행기 다시 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강달러를 하고 고관세를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미국이. 그렇게 되면 달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값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하고 미국채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기묘한 현상, 그리고 다른 세계 국가들은 다 이제 가난해지는, 한국만 해도 워낙 거의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미국채가 그걸 반영해서 좀 오르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관세인데, 고관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이제 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고관세를 적용하면 중국도 미국에 파는 거에 고관세를 적용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두 나라 모두 물가가, 수입 물가가 좀 오르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결국에 연준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다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해본 바로는 관세를 높여서 물가가 상승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다만 이 우려가 위험자산 가격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뭐냐면, 연준은 FOMC 2주 전인가까지는 활발하게 막 외부 활동을 합니다. 거기 이제 연준 위원들이나 지역 은행의 연은의 어떤 총재들이 활발하게 자기 의견 얘기하는데, FOMC 2주 전부터는 그 얘기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입을 딱 닫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 다음 주 이전에 나왔던 사람이 한 2주에만 한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톤이 굉장히 바뀐 거예요. 9월에는 50bp 빵 내리면서 우리 자신감 있어 라는 톤이었는데, 그 뒤에 CPI도 높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트럼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발을 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에 굉장히 쩔쩔매면서 내리겠다는 거고, 당장 11월에는 25bp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하고 굉장히 달라졌다. 9월에는 뭐라 그랬어요? FOMC에서 50bp 딱 내리면서 연말까지 100bp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100bp를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사실상 금리 긴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이 쭉쭉 뻗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미국채 금리에 반영이 돼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채권의 이제 금리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환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게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가격 변화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주세기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국채 금리 가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주춤하거나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생했어요. 가령 뭐 이스라엘 이란 갈등에서 이란이 미사일 쏴서 당연히 다 이스라엘이 즉각 반격하는 줄 알았는데 반격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누그러진 것. 플러스 트럼프가 원래 10월 초까지만 해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4일 이후에 홀리마켓의 승률이 급증하면서 지금은 거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원래는 10년물 국채 금리랑 굉장히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런 호재들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어쨌든 우상향으로 갔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제약되게 될 거다.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혹은 또 어디까지 오를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직결되는 지표가 당장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10월 31일 목요일 밤에 PC 물가가 나와요. PC 물가가 이제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물가인데 CPI는 나왔죠. 2주 전에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CPI가 높게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PCE도 우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물가의 절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11월 달에 지금 금리를 25bp 내린다라고 헤드워치나 이런 데서 보는 이제 전망을 보면 거의 90% 가까운 확률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요게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거 말고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여기 좀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그런 지표들이 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시장은 AI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제를 모았던 거는 바로 이 고트라고 하는 이제 밈코인이었습니다. 이 고트라고 하는 이제 밈코인 백그라운드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좀 숨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올해 초에 이제 앤디라고 하는 개발자가 AI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끼리 소통을 어떤 내용들을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맥락의 대화들을 하는지 좀 살펴보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학습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상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 가상 종교가 이 고트라고 하는 염소죠. 이 염소와 관련된 이제 가상 종교를 만들어서 서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앤디가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이 트러스트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제 트위터 어카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AI들한테 이거를 운영해보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AI들한테 이 밈코인의 어떤 역사와 이 문화, 밈코인에 대한 이제 시오리, 이론들을 이제 학습을 막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밈을 만들어가지고 트위터에 막 올리고 이거를 이제 바이럴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익명의 개발자가 만들었던 밈코인이 이 고트를 막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홍보가 꽤나 잘 먹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밈코인의 가격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6천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학습을 시켜서 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자신들의 어떤 AI끼리 대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다 보니까 화면 좌측에 있는 A6인지의 파트너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SNS에다 이제 게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고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AI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가 상장사의 이제 기업 공시 문제를 AI와 이제 자신들의 오라클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재밌게도 기존에 상장사들이 이제 기업 공시를 할 때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서식을 쓰고 또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공시가 나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화시키는 것을 자신들이 만든 AI로 처리를 하고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자신들의 이제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 자신들의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은행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걸 배포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인링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CIP라고 하는 기술에 사람들이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